41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사실 이런 문제는 정보처리 기사 같은 시험에나 나올 문제인데요. QMAL 읽어 필기 시험에도 출제가 되죠. 방대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 한정해서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테이블로 표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보기 1번을 보면 개념적으로 객체와 관계로 구성된다라고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데요. 대략 유추해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그러니까 설계할 때 필요한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의 업무 정보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현실 세계의 실제 데이터를 모아보면 홍길동 서울 450 영문학 제임스 5023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뒤죽박죽인 데이터를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이때 객체, 엔티티라고 하죠.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하고 보통 그것을 객체, 엔티티, 관계, 릴레이션십, 객체, 관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앞 글자를 따서 ER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 정도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기 1번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 중 하나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 객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주는 것을 객체 인스턴스라 한다. 자, 2번도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객체 엔티티라고 했죠. 이 객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 수업, 교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인스턴스를 말하려면 먼저 속성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보기를 보면 객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속성, 어트리뷰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인스턴스가 아니라 속성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정답이고요. 옳지 않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학생이 객체라면 그 학생의 특성이나 상태는 학번, 이름, 성별, 입학연도, 전공 과목 이런 정도면 되겠죠. 그게 바로 속성이고요. 그럼 인스턴스는 뭐냐? 인스턴스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객체의 이름 속성에 홍길동, 성별 속성에 남자, 전공 과목 속성에 전자공학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체적으로 저장한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3번 객체와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 한다. 앞에서 얘기했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표현할 때 객체는 엔티티, 관계는 릴레이션십, 앞 글자를 따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관계는 객체 관계와 속성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관계라는 것은 객체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객체에 전공 과목이 있고 교수라는 객체에도 전공 과목이 있다면 학생은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입장이고 교수는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한 명의 교수와 여러 명의 학생이 연관성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객체끼리 관계, 속성끼리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2번 다음 중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언어, 데이터 랭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무슨 소린가 하겠죠.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크말 1급 실기시험 칠 때 사용하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기시험을 준비하려면 SQL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데이터 언어입니다.
SQL이라는 데이터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액세스는 이런 부분을 비주얼한 환경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SQL 언어를 잘 볼 수 없긴 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데이터 언어에는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 데이터 조작어죠. 1번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이다. 맞습니다. 사실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조작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의어나 제어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쪽에 가까운 언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비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는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명시할 뿐 어떻게 구하는지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어서 3번도 보도록 하죠. 비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는 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보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지만 코드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2번, 3번을 보면 데이터 조작어는 다시 절차식, 비절차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절차식은 what 무엇이 필요한지, how,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하는 것이고 비절차식은 what만 있고 how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2번 보기에 해당하겠고요. 2, 3번 통틀어서 비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라는 것이 바로 SQL이라는 것입니다. 실기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영어 문장 같은 느낌이라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도 쉽지만 코드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4번. 그렇다면 4번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조작어는 1번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다룰 때 주로 사용되는 것들로 테이블 내의 레코드를 검색하는 select, 삽입하는 insert, 삭제하는 delete, 갱신하는 update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create는 만들다, 생성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건 조작하는 것보다 그렇죠. 느낌이 좀 더 크다고 해야 하나 뭐 어쨌거나 정의하는 쪽이죠.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에 속하고 이런 정의어에는 데이터베이스 엄밀하게 말하자면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or, 수정하는 alter, 삭제하는 drop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나 수정은 테이블 내의 레코드 단위가 아니라 테이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creator, 데이터 정의어가 들어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쿼리 실행 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한 후, 여기 핵심은 메시지를 표시한 후 사용자에게 조건 값을 입력받아서 사용하는 쿼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대충 추가를 해 놓도록 하죠. 쿼리에서 메시지를 묻도록 하려면 조건이라는 부분에 여기 조건행 보이죠? 대괄호 속에 문구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이 6인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문구를 입력해 주고 쿼리를 실행해 주면 이와 같이 쿼리 실행 시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 창이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조건 값을 6으로 입력하게 되면 확인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수량이 6인 경우 이 쿼리는 주문 테이블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수량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량이 6인 경우만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바로 이게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요. 매개 변수 쿼리가 되겠고요. 선택 쿼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elect 쿼리를 얘기를 하고 요약 쿼리는 이 쿼리에서 요약을 눌러주면 나타나는 것으로 그룹 바이 절이 삽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탭 쿼리라는 것은 여기 보이죠.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서로 교차하는 곳에 값을 보여주는 쿼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답은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이고요. 44
4번입니다.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보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습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액세스에서 만들기라는 탭에서 레이블 마법사를 사용할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레이블 마법사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레이블 마법사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레이블 위저드라는 레이블 마법사가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단계를 보면 What label size would you like? 레이블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Next 눌러주면 텍스트 모양 지정해 줄 수 있죠. Next 눌러주고요. 사용 가능한 필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Next 눌러주고요. 정렬 기준도 지정할 수 있죠. 그냥 Next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에서 열어보도록 하죠. Finish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회원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우편물 레이블 회원으로 넘어와서 디자인 탭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를 보면 마법사로 완성된 보고서의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해서 레이블 사이의 간격이나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쇄 옵션을 보면 여백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열 개수와 행의 간격과 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레이블이기 때문에 레이블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는 열 간격이 0.76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0.2 정도로 좁히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레이블 사이의 간격이나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보기 2번도 역시 우리가 마법사를 사용하면서 레이블 크기라든지 텍스트 모양이라든지 사용 가능한 필드, 정렬 기준 등을 지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쇄될 우편물 레이블 미리 보기를 선택한 경우 완성된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만들기 탭에서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 바로 여기 마지막 단계에서 See the label as they will look printed, 바로 이 부분이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보는 부분이고요. Modify the label design,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 여는 부분을 우리는 열었었죠. 첫 번째 부분을 선택해주고 피니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4번을 보면 마법사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 지정 시 우편물 레이블에 추가 가능한 필드의 개수는 최대 5개이다. 자, 이 부분은 버전 차이에 의해서 다시 우편 엽서 마법사라는 것을 참조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마법사에서 사용 가능한 필드를 지정할 때 이렇게 내려보면 필드의 개수가 12개까지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오피스 2016에서는 12개까지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 버전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어쨌거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5개는 아니다, 12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오피스 2016에서는 다른 용어와 기능과 섞여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45번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을 이용한 정렬 및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습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주문 테이블을 통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기 탭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요. 보고서 디자인 수정 상태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면 보고서의 그룹 수준 및 정렬 수준은 최대 10개까지 정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룹 추가를 통해서 그룹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은 필드를 계속해서 선택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2개까지 정의를 했고요. 계속해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자,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최대 정렬 및 그룹 수준수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10개까지 정의할 수 있다. 보기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을 보면 그룹 수준을 삭제하는 경우 그룹 머리글 또는 그룹 바닥글 구역에 삽입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들은 자동으로 본문 구역으로 이동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룹화 기준을 보면 주문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를 눌러보면 머리글 구역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문 아이디에 대한 머리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머리글에 컨트롤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아이디라는 필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주문 아이디 머리글이라는 그룹 머리글에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삭제를 할 경우 보기 2번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이 자동으로 본문 구역으로 이동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삭제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삭제하려는 그룹화 수준의 그룹 머리글 또는 그룹 바닥글 구역이 있다. 이 구역에 포함된 컨트롤도 삭제된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있는 컨트롤들도 본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눌러보면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인데요.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의 표시 옵션을 선택한 경우 페이지의 나머지 공간에 그룹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빈 공간으로 두고 대신 다음 페이지에서 그룹이 시작된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요.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룹화 기준으로 씨앗 코드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었고요. 자세히를 눌러보면 보기 3번에 있는 것처럼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기본 옵션은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입니다. 이 앞쪽에 생략된 것은 그룹을,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씨앗 코드 그룹이겠죠. 씨앗 코드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룹이라 하더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같은 페이지에 표시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이라는 뜻은 다른 그룹도 같은 페이지에 표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인수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다른 그룹이 페이지가 넘어가야 될 경우라 하더라도 빈 공간에 우겨 넣어서라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해당 그룹이 페이지가 바뀐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수의 미리 보기 닫기 해버리고요. 이번에는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에 표시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인수의 미리 보기를 해보면 여기 아래쪽에 앞에서는 빈 공간에 어쨌든 우겨 넣어서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그룹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룹 간격 옵션은 레코드가 그룹화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설정이며 텍스트 필드인 경우 전체 값 첫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 지정 문자를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 있다. 자, 역시 여기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세히를 눌러보면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 그룹 간격 옵션이 되겠고요. 현재 씨앗 코드는 텍스트 필드이기 때문에 보기 4번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준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드가 바뀌게 되면 주문 일자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또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혹은 수량으로 바뀌게 되면 또 이런 옵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이 되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씨앗 코드는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죠. 텍스트 필드이니까 보기 4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그룹 간격 옵션이 설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